기도하고 이승만 분노에 대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건국전쟁으로 참으로 이승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치 있게 보고 있어서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리더했고 대한민국 탄생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주심에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예. 이승만의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 오늘 마지막 일본의 분노의 마지막이고요. 내일 이후로는 공산주의 분노가 들어가겠네요. 예. 첫 번째, 일본의 미국 침공에 대한 예견한 채, 일본 내막기, Japan Inside Out. 이승만 대통령은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일반적인 성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통찰하고 리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가운데 미래에 대한 예측력, 통찰력,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실질적으로 이 책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이락스타가 됩니다. 한국과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분석해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을 폭로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한국의 독립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결국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자신의 평소시론을 내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요. 이승만은 실제적으로 앞제에 있는 천황을 숭배하는 이 군국주의의 이 내막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를 뻗어가려고 하는 야욕을 이미 앞제 통치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가감한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Japan Inside Out. 일본 속을 본다. 왜? 피해자니까. 나라를 빼앗긴 처절한 적을 알아야지 나를 알죠. 예. 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쓰고서 일본 군국주의 체제가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쓰고 나서 6개월 뒤에 12월 7일 날에 이거는 1941년 8월 1일 날 썼고요. 6개월 뒤에 12월 7일 날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 이승만에 대한 명성 또한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이승만의 책은 급작스럽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영국에서도 추가되었고요. 미 국방부와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비난을 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필수라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 이 대한민국 촌놈이 나라도 없는 촌놈이 말도 안 되는 글을 적었다.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되면서 이 사람의 쓴 글이 정말 이락스타가 된 거죠. 루즈벨트를 만나 일본의 야욕을 규탄한 이래 이승만은 파리 강화회의, 워싱턴 군축회의, 국제연맹회의 등에서 한국의 독립해야 일본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막아낼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해왔지만은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따라서 배척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이러한 주장이 어떤 때보다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이승만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재미 한인 사회에서도 위상이 살아났습니다.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9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뒤이어 워싱턴의 외교위원부 설치를 의결하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승만을 외교위원장을 추대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를 상해 임시정부에 알리고 김구 주석으로부터 지금의 미국 대사 자격인 주미외교위원장직을 취임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임시정부와 재미교포단체를 대표하는 주미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정부에 한국 독립에 대한 외교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생각하고 있던 외교 방향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한국이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 대일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발언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우선 미 국무부의 극동국장 홈백에서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승만은 끊임없이 이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한 정책 가운데 군사적인 그런 전략도 사실 들어갔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여론을 움직여 힘을 보태기 위해서 1942년 한미협회를 발족했습니다. 한미협회는 미국 사회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승만의 다양한 독립운동. 미국의 소리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정책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국제방송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1942년 2월 24일 독일어로 첫 방송이 되었고 한국 방송은 1942년 8월 29일 이승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방송을 이용해 한국 독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장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인데 당시 이승만에 대한 미국 사회에서의 명망과 미군부와 유대관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단파 방송에 이승만의 특유의 발언과 억양으로 조국 독립의 필요성을 들며 전 민족이 일치단계를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한국 땅에서 이 단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0만 동포들에게 말합니다. 어디선지 내 말을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는 것은 제일 긴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들을 일일이 전파하시오. 또 다른 동포들을 시켜서 다른 동포에 또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무학모도한 외적의 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철장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총회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의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은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원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을 알지만은 얼마 안에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고 이랑
히로히토의 멸망이 멀지 않은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데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다. 이것이 한마디로 핵폭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군차는 일일이 전쟁에 패하고 있는 소문이 돌자 근원지를 찾아 내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최초 유출자로 지목된 홍익범은 2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고문과 악형의 후유증으로 1944년 사망하고 맙니다. 홍익범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에 관한 정보를 송진우, 윤보선, 백간수, 한병훈 등 민족주의 진영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의 미국 내 활동과 위상도 자연스럽게 전해되었고 이승만의 국내 지명도 높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을 나 한간에 임시정부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으며 이승만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퍼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통령 전쟁으로 태평양 전쟁으로 맞붙게 되자 이승만은 비밀리에 강복군을 미국 대외 첩보 공작처에 참여시키는 계기를 세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승만은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 민족 자결주의를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를 힘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 힘쓸 때 뭔가 건덕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적인 협작이 노력을 하다가 끝내 실패를 하거든요. 왜냐? 일본이 원자포탄을 맞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이승만은 이렇게 군대에도 정보 군대를 편성을 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OSS는 정보 편제상 육군이나 해군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고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 첩보 기관과 특수 공작 기문 주 임무였다. 이곳에 강복군을 투입시키겠다는 것은 기존에 자신이 주장하던 외교 독립투쟁 방식의 무장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전략이 무장투쟁에 대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내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한국의 발언을 높이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의도가 1941년 12월에 미국이 즉각 일본의 선제 보고를 하고 1월 스티웰 준장으로 중국, 버마, 인도 지역에 관할하는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미국의 작전을 원활하게 하는 첩보 부대를 설립했습니다. 1942년 3월 정보조정처를 만들고 그 산하에 101부대를 창설했다가 첩보 관련 부대를 통폐합해 그해 7월 대외 첩보 공작 기관인 OSS를 공식 발족을 시켰습니다. OSS 간부인 에슨에기는 미국 내 한인 독립운동 지도자들 중에서 이승만을 OSS와 협력한 적임자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바퀴를 쓴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 일본 내바퀴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 였습니다. 이승만과 구델로 대령은 조선인 청년의 OSS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어에 능통한 조선인 청년 100명을 선발해 소정에 훈련시킨 후 전선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2세, 3세는 일본어를 능통한 청년들이
구하는 한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은 하와이에 포함한 중남미에서 적격자를 물색했습니다. 1942년 미국에서 시작한 이승만은 OSS 합작에 강복군과 OSS의 군사 합작에 이어지는 결정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945년 3월 15일 강복군 대표 김학규와 미군 14항공대 사령관이자 주중국 OSS 최고 책임자인 클레어 센토로 소장은 한미 군사 합작에 관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예. 이런 한미 군사 합의를 봤거든요. 1945년 8월 9일날 OSS 대원을 국내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왜? 일본이 항복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민족 자결주의에 따르는 우리가 한 끈끈덕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외교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행기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라를 열어주라, 독립시켜주라, 그거를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본이 원자 폭탄을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됩니다. 예. 자, 한국의 독립의 길을 연미 일정쟁. 예.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전후 시기에 일본의 통치는 가장 가혹한 상태였습니다. 창씨 개명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게 계속 피했고 공산혁명으로 탄압한 소련 역시 일본과의 중립 조약을 맺고 불가침 상태에 있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공격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독립의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이미 6개월 전에 이승만은 일본 내막에 책을 쓰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때 일본과 싸우는 미국, 중국을 군사적으로 돕는 것은 한국 독립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어난 직후에 1920년 초에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봉오도 전투, 청산리 전투 등의 무장 독립 투쟁에 활발했지만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 이후 그 괴뢰군 만주군이 세워지면서 무장 투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중국 본토를 옮겨 임시정부에 가담했고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영토의 연해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이원화됩니다. 이원화. 자, 그 당시에는 일본을 독립하는 것이 모든 포커스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지만은 북한과 러시아는 공산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나라를 찾는 것에 현안하다 보니까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별 가치성을 몰랐어요. 뭐가 뭔지. 임시정부는 1940년 중국 중경에 정착하면서 강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사령관으로 지청정을 임명되었고 강복군으로 충원될 수 있는 남성 청년의 수가 특히 부족해 강복군은 전투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김구는 미국의 이승만에게 재미교포 청년의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 김원봉이 이끄는 100여 명의 조선 의용대가 있었지만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에 가담하여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공산주의자 김원봉. 문 대통령이 군대의 뿌리가 김원봉이라고 이야기한 거. 그래 보면은 사실
뿔이 가깝습니다. 저기 봉오동 전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뿔인데, 그래 뭐 김홍범도 뿔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자, 좀 더 읽겠습니다. 그나마 이념적 차이 때문에 중경 임시정부와 협력관계에 있지 못했다.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 정부는 중경 임시정부에 좌우합작이 하라고 제안을 했다. 자, 우익의 김구도 주요 인물입니다. 우익의 김구는 좌익의 김문봉과 손잡았고, 공산주의자 좌익의 김문봉과 손잡았고, 중경 임시정부는 좌우합작 정부가 됐다. 그 당시만 해도 이데올로기를 몰랐습니다. 자유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왜? 일본만 떨어내면 된다. 그런 생각에 지식이 짧은 거죠. 중국 국민당 정부 지원으로 군사훈련을 받았지만은 아직 미국과 중국을 도와 일본과의 전투를 벌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구 이승만은 각각 강복군 특공대와 미군의 교포 청년 특공대를 한반도에 침투시키는 독수리 작전, 넵코 작전을 준비했지만은 일본이 원작 공격을 받아 예상보다 빨리 함으로써 참전할 기회가 없었다. 예. 자, 김구도요. 무력 항쟁을 중국 국민당 정부와 이렇게 협력해서 강복군 특공대를 만들었고, 이승만은 미국의 교포 청년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는 무력 항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주에 활동하던 김일성 등의 공산주의자들은 1940년 일본군에게 쫓겨 연해주에 들어가 소련군에 입대했고, 김무중 등의 하북조선 독립연맹은 중국 공산당 세력에 가담하여 일본에 대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독립운동 조직들은 어느 하나도 연합국으로부터 교전단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발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떤 조직을 만들었지만은 조직에 실제적으로 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원자포탄이 떨어졌다. 히로시마는 아기 규모는 따로 없었다. 이틀 뒤에 나가사카에 두 번째 원자포탄이 떨어졌다. 그래서 드디어 해방이 된 거죠. 이승만 나이 70입니다. 이승만은 자익 세력이 많이 있는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해방맞은 이승만의 일본에 대한 분노만큼 힘들고 고독했지만 공산주의와의 대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승만은 몸으로 이 시대를 막아냈습니다. 타락한 조선과 싸워왔고, 그 가운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그러다가 한마디로 쫓겨나가죠. 고종 폐위에 무능함에 저항하다가 밀사가 되어 미국 갑니다. 미국에서 끊임없이 독립가로서의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는 외교만이 국제법만이 국제 외교만이 살 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비폭력 그러한 정신이 그를 이끌었고, 그 가운데
일본에 대항하면서 끝끝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참으로 힘든 일본과의 싸움에 막바지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공산주의 싸움인데 참으로 이 역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고통받고 있는 좌파와 우파의 전쟁이 이때 그 뿌리가 나와서 지금까지 70년이 넘는까지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받아서 북진 정책을 하려고 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 아버지, 대한민국에도 하루속히 통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